네, 자, 실전 문제 풀이 시간. 자, 우리 확률 통계에서 나오는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가와 나의 조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우선은 x라고 하는 집합이 1, 2, 3, 4, 5, 6 원소가 6개인 집합인데요.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은 함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가라는 조건은 1, 2, 3, 4, 5라고 놨을 때 fx와 fx 플러스 1은 부등호관계가 얘가 성립한대요. 즉 다시 말해서 f3이라고 하는 것은 f4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다. 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나라는 조건은요, 3의 배수라고 한다면 얘입니다. 자, 바로 이 조건이 바로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여러분들 방이 약간 좀 지저분하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방인데, 갑자기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이구 우리 애기 아주 공부 열심히 하나? 잠깐만, 방이 좀 상당히 좀 깨끗하네. 씩 미소를 지으면서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내 방이 깨끗한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아빠의 말씀은 방 청소 좀 해라 이 녀석아. 자,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어떠한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본질적인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실생활에서도 말입니다. 수학은 더더욱이 더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F 서클 F가 X다라고 하는 이 식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 아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 안 풀려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자, 여러분들 역함수가 뭡니까? 역함수가 뭐예요? 선생님이 질문을 지금 했습니다. 그럼 이 순간 역함수요? 쏜 녀석과 맞은 녀석이 달라요. 라거나 또는 y는 x에 대한 대칭인 그래프예요. 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역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학습을 하지 못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정의와 정리, 즉 성질은 다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F서클 G, 합성함수죠. G서클 F, 교환법칙 성립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I, 항등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면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역함수의 정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은 바로 뭐예요? F라고 하는 이 함수는요, 본인 스스로가 역함수 관계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FA가 B라고 한다면 FB도 A가 된다. 역함수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데 직접적 연관은 없을 수 있겠지만 Y는 X라고 하는 이 녀석의 또 대칭인 그래프 형태가 될 수 있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처럼 역함수가 뭔지를 정확하게, 역함수가 표현, 역함수의 표현 방법이 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X라고 하는 정역의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Y라고 하는 공역인데 여기서는 X가 공역이기도 합니다. 1, 2, 3, 4, 5, 6입니다. 1, 2, 3, 4, 5, 6입니다. 일단은요, 얘가 성립을 해야 된대요. 그 말은 뭐예요? F1보다는요, F2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뭐 같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2보다는 F3이 크거나 같고, 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라고요. 마지막, 이런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x가 3의 배수, 뭐 당연스럽게 3의 배수는 3하고 6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3하고 6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건 이제 좀 이따 지울 겁니다. 3이 만약에 2에 대응됐다고 쳐요. 알겠어요? 그러면 2는 어디에 대응돼야 돼요? 3에 대응돼야 되는 거 맞죠? 괜찮아요? 그러면요, 얘 때문에 안 돼요. 2에 대응되는 것은 뭐라고요? 3이잖아요. 3에 대응되는 건 뭐라고요? 2잖아요. 그럼 3이 어떻게 2보다 작거나 같아요? 2가 어떻게 3보다 크냐고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지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3은 그럼 어디 대응돼야 되지? 그럼 5에 대응됐다고 한번 쳐볼까요? 그럼 거꾸로 5는 또 어디 대응돼야 돼요? 3에 대응돼야 돼요. 바로 뭐 때문에? 이 녀석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 3의 함수값은 5예요. 5의 함수값은 뭐예요? 3이에요. 이것도 안 되죠. 어떻게 5가 3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어요? 역시 지워주셔야 됩니다.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결국 뭐야? 3이나 6은
어디 대응돼야 돼? 3보다 작은 녀석에 대응돼도 안 되고 큰 녀석에 대응돼도 안 되네? 에이 모르겠어 라면 안 되죠. 3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은 3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녀석은 결국은 자기 자신입니다. 즉 이 말이 의미하고 싶은 것은,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돼요. 방이 상당히 깨끗하네? 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가 야, 방 좀 청소 좀 해 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됐어요. 자, 일단 이거 알아냈죠? 자, 그러면 가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그렇다면 1과 2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대응이 되어야 할 텐데, 물론 만약에 2가 4에 해당됐다고 쳐 이래도 안 됩니다. 얘는 4입니다. 3은 3인데 얘를 만족하지 않죠? 안 돼요.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죠? 그러면 실제로 1과 2가 대응될 수 있는 후보군들은 1에서 3까지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1은 1, 2, 3 중에 하나 대응이 돼야 되고, 2는 방금 대응된 1의 함수값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은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 상관없이 일단 뽑아보세요. 뭐 1, 2를 뽑혔어요. 1, 2가 뽑혔다고 쳐봐요. 1, 2가. 그러면 1은 1에 대응되고 2는 2에 대응되면 되겠네. 또는 2하고 2가 뽑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1은 2에 대응되고 2는 2에 대응되면 되겠네. 그럼 이 가라는 조건 만족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복 조합 개념으로 3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만큼 존재할 수 있겠구나.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4, 5, 6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죄송해요. 4, 5, 6이 아니고 뭘까요? 이미 6은 대응이 됐잖아요. 6에. 그러면 이 4, 5라고 하는 녀석만 우리가 어디에 대응될 건지만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렇다면 4가 대응될 수 있는 것은 3 대응돼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맞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4가 만약에 3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녀석은 무조건 3이잖아요. 그죠? 나머지 애들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것이니까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3, 4, 5, 6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뽑은 걸 또 뽑아요. 몇 개를? 2개를. 즉 4, H, 2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3하고 6이 뽑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4는 3에 대응되면 돼. 그리고 5는 6에 대응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5하고요 3이 뽑혔어요. 그래요? 그럼 작은 게 4는 3에 대응되면 되고 5는 5에 대응되면 되겠네. 이런 경우와 1대1 대응되는 가지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연속적인 경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 법칙이 아니고 곱의 법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3H2 곱하기 4H2. 자, 여러분들 중복 조합을 계산하는 계산 원칙 알고 계십니까? 4C 뭐가 될까요? 2 곱하기 뭐가 될까요? 5C2.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주시면 60까지다 라고 하는 이 기본 계산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 강의는요, 이 문제는요, 자, 특히 이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이 개념은 다른 문제에서 또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해 주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역함수 부분을 복습을 해주시면 아주 현명한 학생이 될 겁니다.